What's to come? By doing this, you're willing to risk your life. You're willing to give your life and die for this. Why? 영화 콘택트는 실제 외계인이 나타나 인간과 만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영화는 외계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메시지를 해석하는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20세기 말에는 전파 망원경을 통해 우주의 메시지를 찾는 연구가 한참 활발히 진행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외계의 전파를 송신하거나 탐사위성을 보내는 것처럼 어딘가에 존재할 외계 생명체들 또한 우리와 같은 활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들의 신호를 찾으려는 것이죠.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우리처럼 문명을 갖춘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리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가졌던 희망에 부합하는 결과물은 얻지 못했죠. 물론 지금도 그런 활동은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외계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소식은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설마 미국이 이미 그들의 메시지를 받은 것을 숨기고 그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주인공 엘리 또한 이 드넓은 우주에 지적 생명체가 오직 인간만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공간의 낭비라고 생각하고 외계 지적 생명체의 메시지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처음 주변에서는 그녀가 가망없는 일에 미쳤다고 그녀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가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포착한 엘리는 최초로 외계인의 신호를 잡아내게 됩니다. 그 신호 안에는 지구에서 송출했던 영상 외에 암호로 된 외계의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장치의 설계도였고 그것이 신호를 베가성에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준 장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각국의 협력에 의해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어 외계에서 보내온 설계도를 바탕으로 거대한 이동장치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반대해 오던 어느 광신도의 자살폭탄 테러로 인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 이동장치가 폭파되고 맙니다. 엘리는 자신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하지만 그녀를 후원하던 억만장자로부터 기계가 하나 더 비밀리에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 엘리가 직접 타줄 것을 부탁받습니다. 엘리는 녹화장치를 장착한 기계 안에 홀로 들어가고 기계는 작동을 시작합니다. 거대한 공을 가운데 놓고 주위를 둘러싼 원모양의 테두리가 빠르게 빙빙 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화려한 SF 장면이 없던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SF 영화임을 보여주는 영상이기도 했습니다. 동력이 절정에 다다르고 엘리는 웜홀을 통과하며 베가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릴 적 돌아가신 아빠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 자신의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외계인들이 그녀의 기억에서 그녀가 그리워하던 존재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와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엘리는 다시 기계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사람들과 다시 송신을 하게 된 엘리는 자신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했는지 묻자 그들은 엘리가 탄 기계는 잠시도 그곳을 떠난 적 없다고 말합니다. 엘리는 청문회에서 자신이 보고 온 것에 대해 말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후원하던 억만장자의 노름에 놀아난 것뿐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에 그녀 또한 자신의 경험이 그저 환상이었을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녀가 타고 있던 기계 안에 설치된 녹화장치가 그녀가 그곳에 있었던 단 몇 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녹화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엘리는 연구소에 남아 견학원 아이들의 교육을 맡는 등의 일을 하면서 지난 일을 회상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사람이 그 유명한 코스모스의 칼 세이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위대한 과학자로서 그가 만든 다큐는 훗날 다시 리메이크되어 오바마 대통령이 추천하는 다큐로 알려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한 것입니다.
우주를 정말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도 최근에 만들어진 코스모스는 몇 편을 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원작 코스모스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칼 세이건이라는 이름도 최근 만들어진 코스모스에서의 언급으로 그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에도 국내 사람들이 칼 세이건을 잘 알고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어쩌면 저만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 칼 세이건이 이 소설을 쓸 당시만 하더라도 머지않은 미래에 외계의 신호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에는 저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오다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쓴 것이 그들이 지구를 정복했을 때라는 소설이었습니다. 광활한 우주에 지적 생명체가 인간뿐이라는 것은 엄청난 공간의 낭비이지만 그 낭비라는 개념이 인간의 개념임을 생각할 때 우주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다중우주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던 시절이라 다중우주론이 맞다는 가정을 한다면 굳이 우리 우주 안에 우리 말고 다른 지적 생명체가 꼭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과학과 신학이 불편하게 동거를 하고 있던 당시의 세상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저 재미만을 위한 영화가 아닌 메시지가 분명한 영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에 그 메시지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화려한 SF를 기대하신다면 다소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작처럼 소설을 읽듯 정통 SF 과학영화 한 편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떨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아성민준 출판사의 박재현 대표님이 쓰신 영화 리뷰를 B급 문화살롱의 호스트 공간장 박진우가 대독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